안녕하세요. 멀티 에이전트 시즌 1에 이어서 오늘은 시즌 2를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플랜 모드예요. 지난 시간 마지막에 다음에 배워볼 것 첫 번째로 잠깐 언급했었죠. 사실 이게 클로드 코드를 쓰는 사람한테는 꼭 알아야 할 핵심 기능 중 하나예요. 한 줄로 표현하면 이거예요. 먼저 계획하고 그 다음 실행한다. 플랜 모드는 초보자가 클로드 코드에서 사고를 막아주는 첫 번째 안전망입니다. 오늘도 한 30분 정도 같이 가볼게요. 시작하겠습니다. 자, 본론 들어가기 전에 잠깐 지난 시간 마지막 슬라이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화면 왼쪽이 시즌 1 마지막 슬라이드에 있던 다음에 배워볼 것 첫 번째 카드예요. 플랜 모드 Shift 플러스 탭 곱하기 셀 2 이렇게 적혀 있었죠. 파일을 건드리기 전에 계획을 먼저 보여주고 승인받는 모드라고. 그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약속한 대로 30분 안에 4가지 질문을 풀어볼게요. 첫 번째, 플랜 모드는 정확히 무엇이고 왜 만들어졌나? 개념부터 잡고 갈게요. 두 번째, 클로드 코드의 3가지 모드는 각각 어떻게 다른가? 플랜 모드만 알면 안 돼요. 나머지 2개랑 비교해서 이해해야 제대로 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언제 켜고 언제 끄나? 실전 판단 기준은 모든 작업에 켤 필요는 없거든요. 어떤 작업에 꼭 켜야 하는지 판단하는 법을 볼 거예요. 마지막 4번째, 실제 사용 루프는 어떻게 도는가? 한번 켜고 끝나는 게 아니라 왕복 흐름이 있어요. 그 사이클을 보여드릴게요. 잠깐 전제 하나만 짚고 갈게요. 화면은 아래 콜아웃에 있는 내용인데요. 오늘 강의는 시즌1을 들으셨다는 가정으로 진행합니다. 클로드 코드 설치, 클로드.md, 서브 에이전트 같은 단어가 처음이시면 잠깐 시즌1을 먼저 보고 오시면 좋아요. 플랜 모드는 그 위에 얻는 안전장치거든요. 클로드 코드는 정말 빨라요. 그런데 가끔은 너무 빨라요. 간단한 수정 좀이라고 했더니 12개 파일이 변경돼 있고 그중 절반이 의도와 다른 이런 경험, 클로드 코드 쓰다 보면 한 번쯤은 하시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화면 왼쪽에 흥미로운 계산이 있어요. 클로드가 매 결정마다 80% 정확하다고 가정해 봅시다. 80%면 꽤 괜찮은 확률이죠. 그런데 한 기능을 구현하는 동안 클로드가 20번의 판단 지점을 거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함수에 추가할지, 어떤 변수명을 쓸지, 어떤 패턴으로 짤지, 어떤 파일에 둘지 이런 작은 결정들이요. 그러면 누적 정확도는 0.8에 20제곱, 약 1.2%가 됩니다. 개별 판단은 멀쩡한데 복합 작업에서는 거의 확실히 어딘가가 어긋난다는 거예요. 이게 수학입니다. 플랜 모드가 이 수학을 바꿔줍니다. 어떻게요? 20번의 판단을 한 번에 모아서 사람이 검토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잡아낼 수 있는 판단의 80에서 90%에서 오류를 발견할 수 있죠. 화면 오른쪽이 초보자가 실제로 자주 마주치는 사고 시나리오예요. 이 함수만 고쳐줘 했는데 관련 없는 파일까지 같이 수정되거나 테스트 추가해줘 했는데 멀쩡한 설정 파일이 덮어쓰기 되거나 리팩토링 했더니 잘 작동하던 코드가 새 구조로 모두 교체되거나 다 익숙하신 패턴이실 거예요. 플랜 모드는 이 모든 경우에 이렇게 할게요를 먼저 보여주고 멈춥니다. 그런 모드가 정확히 뭔지 정의부터 잡고 갈게요. 한 줄로 정리하면 클로드가 코드베이스를 실컷 들여다보고 분석하고 계획서를 써주지만 사용자가 승인하기 전까지는 단 한 글자도 바꾸지 않는 상태입니다. 핵심 단어가 2개예요. 읽기 전용이랑 계획서 작성. 이 2개가 합쳐진 모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화면의 다이어그램을 한번 보세요. 왼쪽이 일반 에더트 모드예요. 사용자가 버그 좀 고쳐줘라고 하면 클로드가 곧바로 수정에 들어갑니다. 파일 12개가 변경되고 다 끝났을 때 결과를 보니까 의도와 다른 거예요. 그때부터 깃 되돌리기 시작하죠. 익숙한 풍경입니다. 오른쪽이 플랜 모드예요. 같은 요청을 했는데 클로드가 분석을 하고 계획서를 출력합니다. 그동안 파일은 그대로 있어요. 읽기만 했거든요. 그 계획서를 사용자가 검토하고 승인을 해야 그제서야 실행으로 넘어갑니다. 비유로 한번 풀어볼게요. 화면 아래에 콜아웃이 있는데요. 건축으로 비유하자면 일반 모드의 클로드가 망치 들고 바로 부엌을 부수기 시작하는 인부라면 플랜 모드의 클로드는 먼저 청사진을 그려와 이렇게 진행해도 될까요? 라고 묻는 인부예요. 같은 인부예요. 일하기 전에 멈출 줄 아는 차이뿐이죠. 플랜 모드를 제대로 쓰려면
사실 세 가지 모드를 다 알아야 해요. 플랫 모드 하나만 봐서는 어떤 상황에서 켜야 하는지 감이 안 잡히거든요. 클로드 코드에는 세 가지 작동 모드가 있습니다. Shift 플러스 탭을 누를 때마다 순서대로 한 단계씩 바뀝니다. 하나씩 짚어볼게요. 첫 번째, 가장 왼쪽에 에더트 모드예요. 이게 기본 모드입니다. 클로드가 파일을 수정할 때마다 사용자에게 허락을 받습니다. i9을 한 번씩 누르면서 진행하는 거예요. 가장 신중한 모드죠. 언제 좋냐면 한두 파일만 수정하는 작은 작업이나 정말 신중해야 하는 작업에 좋습니다. 두 번째, 가운데 오토 억셉트 모드예요. Shift 플러스 탭을 한 번 누르면 진입합니다. 화면 하단에 We Accept Edits On이라고 표시돼요. 이 모드에서는 클로드가 허락 묻지 않고 알아서 수정합니다. 빠르지만 사고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져요. 언제 좋냐면 이미 계획이 잡힌 작업의 실행 단계에 좋습니다. 계획이 확정된 다음에는 일일이 허락받는 게 오히려 비효율이거든요. 세 번째, 가장 오른쪽 플랫 모드예요. Shift 플러스 탭을 한 번 더, 그러니까 두 번 누르면 진입합니다. 하단에 플랫 모드 안 표시가 떠요. 클로드가 읽기와 계획만 합니다. 파일 수정도 명령 실행도 전부 차단돼요. 언제 좋냐면 모든 복잡한 변경의 시작점에서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화면 아래 콜아웃에 정답이 있어요. 플랫 모드로 시작 계획 검토하고 확정 오토 억셉트로 전환 실행 끝까지, 이게 표준 흐름입니다. 재미있는 건요, 클로드 코드를 만든 보리스 천이 본인도 이 패턴으로 일한다고 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초보자분들은 첫 한 달은 플랫 모드를 기본값처럼 켜두세요. 손해봐야 응답 좀 늦는 정도예요. 얻는 건 자기 코드 베이스에 대한 이해예요. 한 달쯤 지나면 어떤 작업이 플랫 모드가 필요한지 감이 잡힙니다. 자, 이제 플랫 모드를 켜는 법을 보겠습니다. 사실 활성화 방법이 네 가지예요. 상황에 따라 골라 쓰시면 됩니다. 첫 번째, 키보드 단축키, 가장 흔하게 쓰는 방법이에요. 세션 중 어디서든 Shift 플러스 탭을 두 번 누르세요. 한 번은 오토 억셉트로 가고 두 번이면 플랫 모드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터미널 하단에 플랫 모드 안이 표시돼요. 이게 가장 빠릅니다. 두 번째, 슬래시 명령어 플랜. 프롬프트 시작에 슬래시 플랜을 치면 그 한 턴만 플랫 모드로 동작해요. 일회용으로 좋습니다. 이번 한 번만 계획 보고 싶다 싶을 때 쓰세요. 세 번째, 시작 플래그. 클로드 코드를 실행할 때 퍼미션 모드 플랜이라는 플래그를 붙이면 처음부터 플랫 모드로 켜집니다. 매일 같은 프로젝트에서 작업하시는 분, 위험한 코드 베이스를 만지시는 분들한테 추천해요. 세션 시작부터 안전망을 켜두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 자연어 트리거. 프롬프트에 그냥 먼저 계획만 세워줘 라고 적어도 사실상 같은 효과가 납니다. 단축키가 어색한 초보자분들한테 권장하는 방식이에요. 지금 단축키 어떻게 했더라 싶을 때 그냥 한국어로 말로 풀어 쓰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윈도우 사용자분들 주의사항 하나 알려드릴게요. 화면 아래 콜아웃에 있는데요. 클로드 코드 2.1.3 이후 윈도우 버전에서 Shift 플러스 탭 이에더트 하고 오토 억셉트만 토글하고 플랫 모드를 건너뛰는 알려진 버그가 있어요. 만약 Shift 플러스 탭이 안 먹는다 싶으면 플랫 명령어나 Alt 플러스 M을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플랫 모드가 켜져 있을 때 실제 화면은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두 화면 다 똑같은 요청이에요. 로그인 로직에 레이트 리밋 추가해줘. 그런데 응답이 완전히 다릅니다. 왼쪽이 일반 에더트 모드예요. 클로드가 요청을 받자마자 분석에 들어가고 곧바로 OS.js를 수정하기 시작합니다. 미들웨어 late.js를 만들고 패키지.json 도 업데이트하고 테스트 파일도 수정해요. 여기까지 사용자한테 물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4개 파일이 이미 변경됨이라고 경고가 떠 있죠. 마음에 안 들면 이제 기드로 되돌려야 합니다. 반면 오른쪽이 플랫 모드예요. 가장 위에 플랫 모드 안 인디케이터가 보이시죠? 같은 요청을 했는데 클로드가 코드베이스 탐색하고 os.js 미들웨어 테스트스 폴더를 검토해요. 그리고 결과로 실행 계획서를 출력합니다. 보세요. 1번부터 4번까지 단계별 계획이 나와 있어요. 미들웨어 lateLimit.js 신규 생성, os.js의 포스트 로긴에 미들웨어 적용, 환경 변수 레이트 리밋 맥스 추가, 테스트 케이스 3개 추가.
그리고 변경 예상 파일이 4개라고 명시되어 있죠. 이 시점에 파일은 하나도 안 바뀐 상태입니다. 다 읽기만 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계획대로 진행할까요? IN이라고 묻고 멈춰요. 이게 플랫 모드의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팁이요. 화면 아래 콜아웃 보세요. 플랫 모드인지 아닌지 헷갈리면 키 누르기 전에 터미널 맨 아래 상태 표시를 꼭 확인하세요. 모드 잘못 켜두고 작업하다 사고 나는 게 의외로 흔한 패턴이에요. 매번 한 번씩 보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습니다. 자, 이제 실전에서는 어떻게 도는지 사이클을 보여드릴게요. 플랫 모드는 한 번의 끝이 아니에요. 계획 검토 다듬기를 몇 번 반복하는 게 정상입니다. 계획이 마음에 들 때까지 왕복하다가 그제서야 실행으로 넘기는 거예요. 화면의 흐름도를 같이 따라가 볼게요. 1단계 플랫 모드 진입. Shift 플러스 탭을 2번 눌러서 플랫 모드로 들어갑니다. 2단계 요청, 이거 해주세요 라고 작업을 요청해요. 3단계 계획서 검토. 클로드가 계획서를 줍니다. 사람이 그걸 읽고 평가해요. 이 부분이 사실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그 다음에 분기가 걸립니다. 사업 마음에 안 들면 3단계를 이렇게 바꿔줘 라고 말합니다. 그러려면 위 화살표 보세요. 다시 3단계로 돌아가요. 클로드가 계획을 제작성합니다. 이걸 마음에 들 때까지 왕복해요. 사업이 계획이 좋으면 진행해 라고 승인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5단계 실행으로 넘어가요. 이때는 보통 오토 억셉트 모드로 전환해서 클로드가 끝까지 멈춤 없이 실행하게 두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화면 아래 콜아웃이요. 보리스 천이가 권하는 시간 분배 파레토 80-10, 80%는 계획에 20%는 실행 감독에 쓰세요. 처음 들으면 비효율 아닌가 싶으실 거예요. 그런데 막상 해보면 디버깅 시간이 사라지면서 전체 작업 시간이 오히려 줄어들어요. 잘못된 방향으로 1시간 가는 것보다 10분 더 계획하는 게 빠르거든요. 플랫 모드를 켰다고 자동으로 좋은 계획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들어오는 요청이 좋아야 나오는 계획도 좋아요. 이게 사실 초보자분들이 가장 자주 놓치는 부분이에요. 화면 왼쪽 위가 나쁜 예시예요. 로그인 더 빠르게 만들어줘 이렇게만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클로드는 일단 모든 가능성을 다 검토합니다. 캐싱을 쓸까? DB 인덱싱을 추가할까? 비밀번호 해시 알고리즘을 더 빠른 걸로 바꿀까? 계획서가 너무 길고 산만해져요. 다 검토하다 보니 핵심이 흐려집니다. 아래쪽이 좋은 예시예요. 같은 의도인데 훨씬 구체적이죠. 포스트 API 로gin의 응답 시간을 단축하려고 해. 일단 목표가 명확하고요. 그 다음에 DB 스키마는 건드리지 않을 것, 외부 라이브러리는 추가하지 말 것, 이렇게 제약을 줘요. 마지막에 우선 가능한 접근 3가지를 단점과 함께 그중 추천 1개를 단계별 구현 계획으로, 이건 원하는 형태를 지정한 거죠. 같은 작업인데 받는 계획서의 품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정리하면 좋은 계획 요청에는 4가지가 들어가야 해요. 화면 오른쪽이에요. 첫째, 목표. 무엇을 달성하려는지 한 문장으로 명확하게. 둘째, 제약. 건드리지 말 것, 추가 금지 같은 경계선을 알려주세요. 클로드한테 여기까지만 가 하고 울타리를 쳐주는 거예요. 셋째, 옵션 비교 요청. 접근 to 3가지를 장단점과 함께 라고 요청하세요. 그러면 단순한 실행 계획이 아니라 선택지를 제공받는 의사결정 자료가 됩니다. 넷째, 출력 형태. 표로, 단계별 번호로, 체크리스트로. 이건 계획서를 읽기 쉽게 만드는 거예요. 마지막에 콜아웃에 추천 팁 하나 추가했어요. 각 단계의 근거도 같이 적어줘를 계획 요청 끝에 붙이세요. 그러면 왜 그렇게 결정했는지 추론 과정이 같이 나옵니다. 검토할 때 훨씬 편해져요. 왜 이 접근을 골랐지?가 한눈에 보이거든요. 자, 계획서가 나왔어요. 그대로 승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듬는 방법이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방법, 대화로 다듬기. 가장 자연스럽고 빠른 방법이에요. 화면 왼쪽 터미널을 보세요. 클로드가 4단계짜리 계획서를 줬어요. 미들웨어 만들고 os.js 적용하고 레이트 리밋 맥스 환경 변수 추가하고 테스트 케이스 추가. 그런데 사용자가 보니까 3단계가 마음에 안 들어요. 환경 변수 말고 그냥 상수로 두고 싶거든요. 어떻게 하느냐? 그냥 사람한테 말하듯이 요청합니다. 3번을 빼고 대신 매직 넘버는 상수 파일에 넣어줘. 나머지는 OK. 그러면 클로드가 계획을 제작성해서 다시 줍니다. 이게 끝이에요. 자연어로 왕복하면서 다듬는 거죠. 2번째 방법. 컨트롤 플러스 G로 에디터에서 직접 편집.
이건 좀 고급 기능인데요. 계획이 길거나 정확한 수정이 필요할 때 컨트롤 플러스 G를 누르면 계획 파일이 본인 텍스트 에디터로 열립니다. VS 코드면 VS 코드, 빔이면 빔. 거기서 자유롭게 편집하고 저장하고 터미널로 돌아오면 반영돼요. 대화로 풀기 애매한 변경. 예를 들면 코드 블록에 들여쓰기 맞춰줘나 이 단계와 저 단계의 순서 바꿔줘 같은 게 있을 때 직접 편집이 훨씬 편할 수 있습니다. 화면 오른쪽 아래 콜아웃에 알아두면 유용한 키 3개를 더 적어뒀어요. ESC를 2번 누르면 대화 되돌리기와 코드 복구가 됩니다. 사고 났을 때 비상 탈출구예요. Alt 플러스 T로 익스텐더드 시어킹을 토글할 수 있어요. 클로드가 더 깊이 분석하게 만드는 모드인데 복잡한 작업의 계획서 품질이 한 단계 올라갑니다. 컨트롤 플러스 O로 버버스 출력을 켤 수 있어요. 클로드의 추론 과정을 상세히 보여줘요. 왜 이렇게 결정했는지가 너무 궁금할 때 쓰세요.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화면 아래 콜아웃이요. 승인이 곧 모드 전환의 신호예요. 계획이 확정되면 보통 플랜 모드를 끄고 오토 억셉트로 전환한 다음 이 계획대로 진행해줘 라고 합니다. 그러면 클로드가 멈춤 없이 끝까지 실행합니다. 이쯤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러면 매번 켜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플랜 모드는 안전망이지 의무가 아닙니다. 모든 작업에 켤 필요는 없어요. 작업의 위험도와 복잡도에 따라 켜고 끄는 판단이 필요합니다. 화면 왼쪽이 꼭 켜야 하는 경우에요. 3개 이상 파일을 만지는 작업, 영향 범위가 추적이 안 되거든요. DB 스키마 변경이나 마이그레이션 작성같이 되돌리기가 비싼 작업, 보안 관련 인증, 권한, 비밀 처리. 이건 사고 나면 보안 사고로 이어져요. 리팩토링 멀쩡한 코드를 바꾸는 일은 항상 위험합니다. 생소한 코드 베이스 처음 만지는 프로젝트는 모른다는 게 위험 신호예요. 그리고 마지막 왠지 잘 모르겠다 싶을 때 직감을 따르세요. 사람의 직감은 종종 데이터보다 빠릅니다. 반면 오른쪽이 안 켜도 되는 경우에요. 한 파일 안에 작은 수정, 오타, 변수명, 한 줄 추가. 이런 건 플랫 모드가 오히려 비효율이에요. 읽기만 하는 질이 예를 들면 이 함수 어디서 호출돼 같은 거. 잘 아는 패턴의 반복, 익숙한 컴포넌트 양산, 단순 디버깅 출력, 카누솔 닷, 로그 추가, 실험용 임시 폴더 어차피 버릴 코드, 매우 짧은 세션, 그냥 빨리 하고 끝낼 일. 자, 그래도 헷갈리실 거예요. 그래서 화면 아래 콜아웃에 초보자 가이드라인 하나만 추가했어요. 첫 한 달은 그냥 매번 켜고 시작하세요. 판단이 어렵다 싶으면 그냥 매번 켜세요. 손해봐야 응답 좀 늦는 정도이고 얻는 건 자기 코드 베이스에 대한 이해입니다. 한 달쯤 지나면 어떤 작업이 플랫 모드가 필요한지 자연스럽게 감이 잡힙니다. 그때 가서 끄세요. 그전에는 안전이 효율보다 중요해요. 자, 마지막으로 알아두실 부분 하나 더 짚고 갈게요. 초보자가 자주 하는 실수들입니다. 사실 플랫 모드를 안 쓰는 것보다 더 흔한 게 잘못 쓰는 것이에요. 미리 알면 피할 수 있는 함정 5가지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실수 계획서를 안 읽고 승인. 이게 제일 흔해요. 어차피 클로드가 알아서 하겠지 하고 스크롤만 하고 아이. 플랫 모드의 핵심은 사람의 검토예요. 자동화하면 의미가 없어요. 계획서는 5분만 읽으세요. 그 5분이 1시간 디버깅을 막아줍니다. 두 번째 실수 모호한 요청을 플랫 모드에 그대로. 리팩토링 해줘 같은 막연한 요청 계획서도 막연합니다. 슬라이드 9에서 봤듯이 목표, 제약, 형태를 같이 주세요. 세 번째 실수 실행 단계인데도 플랫 모드를 계속 켜둠. 계획 확정한 다음에도 플랫 모드면 클로드가 매번 멈춰서 답답해져요. 실행은 오토 억셉트로 전환하세요. 모드 전환이 부드러워야 작업이 안 끊깁니다. 네 번째 실수 한 번에 너무 많은 걸 계획. 이 기능 더하고 저 기능 더하고 리팩토링도 같이. 이러면 계획서가 너무 길어요. 검토 자체가 부담이 됩니다. 한 번에 하나의 목표로 쪼개세요. 5번째 실수 하단 인디케이터 안 보고 작업. 플랫 모드인 줄 알았는데 사실 일반 모드 파일이 바뀜. 슬라이드 7에서도 강조했던 부분이죠. 매번 하단 상태바를 한번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1초밖에 안 걸려요. 5가지 실수 보셨고요. 화면 오른쪽 아래에 좋은 습관 하나를 추가로 알려드릴게요. 큰 변경 전엔 git 스테이터스 확인하고 한 줄 커밋 메시지로 깨끗한 상태에서 시작하세요.
그러면 실수해도 깔끔하게 되돌릴 수 있어요. 체크 포인트 하나 찍고 출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본문 슬라이드예요. 시즌 1과 연결되는 지점을 짚어볼게요. 플랜 모드는 단순히 기능이 아니라 여러분의 작업 관습으로 굳혀야 합니다. 매번 Shift 플러스 탭을 의식적으로 누르는 것보다 claude.md에 한 줄만 적어두면 클로드가 알아서 따르게 만들 수 있어요. 화면 왼쪽이 실제 claude.md 예시예요. 시즌 1에서 봤던 그 claude.md 파일이죠. 여기에 플랜 모드 운영 규칙을 한 단락 추가했습니다. 3개 이상 파일을 만지는 작업은 반드시 플랜 모드로 시작한다. 자동 트리거 조건이에요. DB 스키마, 인증, 외부 API, 키 관련 변경도 예외 없이 플랜 모드 위험 카테고리도 명시. 단순 오타, 변수명 수정은 그대로 진행. 예외도 분명히 적어둡니다. 그리고 계획서 작성 시 어떻게 작성할지도 적어둡니다. 변경 예상 파일 목록 명시, 각 단계의 근거 한 줄씩, 롤백 방법도 같이 제시. 이렇게 적어두면 클로드가 매번 같은 형식으로 계획서를 줘요. 화면 오른쪽이 이렇게 적어두면 좋은 점 4가지예요. 첫째, 자동 적용. 클로드가 매번 알아서 판단해서 플랜 모드에 진입합니다. 여러분이 신경 안 써도 돼요. 둘째, 팀 공유. claude.md를 Git에 올려두면 동료들도 같은 안전 규칙을 따르게 됩니다. 팀의 표준이 되는 거예요. 셋째, 계획서 형식의 일관성. 근거, 롤백 같은 항목이 항상 같은 구조로 나옵니다. 리뷰하기 편해요. 넷째, 의사결정 비용 절감. 이거 플랜 모드 켤까 말까를 매번 안 고민해도 돼요. 규칙이 알아서 결정해줍니다. 화면 아래 콜아웃은 시즌 1 복습이에요. 잊으신 분들 위해 claude.md는 클로드 코드가 켜질 때 가장 먼저 읽는 파일이고 여기 적은 규칙은 모든 대화에 자동 적용됩니다. 플랜 모드 규칙을 여기 넣어두는 게 가장 깔끔한 정착 방법이에요.